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성인학습지원센터 연구원 전지형입니다. 이렇게 음성으로만 먼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직접 만나서 인사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먼저 제가 선생님들께 학습 성찰일지와 학습 노트 작성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작성 예시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학습 노트와 학습 성찰 일지는 문제 중심 학습이라는 교수 학습 방법 중에 하나로서 실제적인 문제를 학습자 스스로 탐색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 능력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대학 교육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교육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학습 노트를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 또 그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지금 화면이 학습 노트입니다. 제가 선생님들께서 좀 사용하시기 편하시도록 구성을 해 보았는데 한 학기 동안에 써보고 선생님들께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어려웠거나 수정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트 필기는 요새 많이 안 하는 추세죠. 대부분 교과서에 그때그때 밑줄을 긋거나 그 빈 공간에 내용을 쓰거나 중요 내용을 표시하면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PPT 화면을 직접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시는 경우도 요즘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직접 손으로 바쁘게 노트 필기하는 것은 예전에 사진기가 없고 또 핸드폰에 이렇게 모두 좋은 화질의 사진 기능이 없을 때나 했던 그런 굉장히 옛날 그런 방법일까요? 노트 필기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트 필기를 하는 동안 많이 수고롭긴 하죠. 교수님의 강의 내용도 놓치면 안 되고 또 내 손도 열심히 써야 하고 내 손이 쓰다 보면 교수님이 방금 한 말을 놓치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세요. 그거는 누구나 다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트 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어요. 먼저 수업에 그 강의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수업을 듣고 가능한 많은 내용을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손으로 옮겨 적는 것이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죠. 그래서 이건 꼭 적어둬야 돼서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라서 열심히 필기를 하는데 교수님은 벌써 다음 진도를 나가고 계시는 거죠. 이때 혹시라도 기록해야 할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또 교수님의 말을 놓칠까봐 긴장하면서 머릿속으로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무의식 중에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중을 더욱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눈으로 교과서를 보거나 판서를 보고 또 귀로 강의를 듣고 또 손으로 열심히 쓰는 그런 동작들이 모든 감각을 다양하게 자극하면서 그 수업에 다른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 수업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돕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학습의 효과를 자동적으로 가져다 줘요. 먼저 교수님들의 강의를 귀로 듣죠. 귀로 듣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손으로 열심히 기록합니다. 손이 움직여요. 그리고 그 손으로 움직이는 나의 글씨들을 제 눈으로 보는 거죠. 나의 눈으로 보고 또 모든 정리가 끝난 다음에 한두 장 정도로 정리된 노트 필기를 통해서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 되는 강의의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또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이 쓴 내용을 아무리 잘 정리된 거라고 해도 그것을 읽고 기억하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수고로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자신의 언어로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필체로 수업 내용을 정리를 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은 스스로 이해하고 적은 과정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기억력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잘 정리된 전문가들, 교수님들을 통해서 정리된 좋은 교과서를 보고 또 자신만의 해석이 들어가고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된 자신의 노트 필기를 갖는다라는 것은 정말 제2의 교과서를 갖게 되는 거죠.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고 쉬운 제2의 자신만의 교과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학습 노트를 작성하는 처음은 여러분들께서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귀찮으실 수도 있고요. 낯설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낯선 감정과 조금의 귀찮음의 감정 그리고 좀 당혹스러움 무엇을 써야 되지? 라는 그 감정을 이겨내시고 한 번, 두 번 작성을 하신다면 굉장히 선생님들의 자기주도 학습과 그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 학습 노트 작성법을 제가 정리해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노트 작성자에 여러분들 본인의 성함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속한 전공 학과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학습 날짜가 있어요. 학습 날짜는 교수님들께서 강의 계획안에 적어주신 그 계획안 날짜를 적어주세요.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적어서 선생님들께 나누어 드린 강의 계획서가 있잖아요. 그 강의 계획서에 해당된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강의 계획서에 적혀져 있는 강의 주차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명은 지금 수강하시는 과목 명을 적어주시고요. 교수님 성함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의 주제는 강의 계획안에 각 해당하는 주차에 교수님들께서 정해놓은 어떤 헤드라인이 있어요. 강의 주제명이 있죠. 그 강의 주제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엇 개념의 이해 이런 실천 무슨 이론의 이해 이런 강의명이 있을 거예요. 강의 주제가 그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가 있어요. 학습 목표는 딱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방법은 강의를 다 들으시고 그 해당 강의를 들으시고 노트 필기와 요약 정리까지 마치신 후에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라면 오늘 강의의 학습 목표는 이거였겠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간단하게 한 줄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트 필기 부분이 있어요. 노트 필기 부분은 수업 내용입니다. 제가 적어드려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이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들으시면서 동시에 노트 필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문장이 굉장히 문법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좀 간결한 문장이 되지 않고 긴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에 너무 마음을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선생님께서 연습을 하신다면 좀 더 쓰시기 편해지시겠죠? 그리고 문장에서 조사를 생략해서 적으시면 더 편하세요. 조사까지 다 적으려면 교수님들의 강의가 자꾸 멀어져만 갑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생략해서 단어를 나열하는 중심으로 적으시면 좀 더 빠르게 기록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중요 포인트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둬보세요. 한 줄 띄고 적고 한 줄 띄고 적고 그러면 한눈에 더 들어오겠죠. 다음에 다시 읽으실 때요. 그리고 적절하게 색을 조합해서 표시해 보시는 게 좋은데 이것은 노트 필기를 하는 중간 그 과정보다는 노트 필기가 1차적으로 먼저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짧게 읽어보시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색연필이나 형광펜이나 색 볼펜을 사용해서 동그라미, 네모, 언더라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표시해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앞두거나 혹은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저번 강의에 들었던 내용을 검토할 때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중요 단어와 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요약해서 적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를 만들어서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데 이 방법은 노트 필기를 마친 다음에 다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2차로 재정리를 하시는 학생들의 경우에 선생님들의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이 방법은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강의를 들으며 수기로 적으시잖아요. 그 후에 컴퓨터 사용을 통해서 한글 파일로 이 파일에 제가 또 선생님들께 제공되는 이 학습 노트를 한글 파일로도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그 한글 파일로 재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제안드리는 방법은 자신의 필체가 담긴 학습 노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주요 단서 칸이 있습니다. 이 주요 단서 칸에는 개념, 단어 하나하나나 그리고 그 단어를 연결하는 자기만의 질문을 적어볼 수도 있고요. 그 주요 사항을 연상하는 단어나 그림 같은 것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단서 부분에 주요 단서 부분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개념을 적어주시면 다음에 내가 성찰일지를 쓰거나 그 후에 소개해드릴 성찰일지를 쓰거나 혹은 다음 강의 때 집중해서 듣거나 혹은 교과서를 다시 살펴볼 때 내가 헷갈렸던 이 개념이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고 살펴볼 수 있도록 이 주요 단서 부분에 그것을 적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하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요약하기 부분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노트 필기가 끝나고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노트 필기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시면서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서 정리하는, 그래서 복습으로 활용할 때 효과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두 문장으로 짧게 이 노트 필기한 부분을 정리해 보시는 부분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제가 선생님들께서 좀 더 이해가 편하시도록 예시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작성자 부분부터 쭉 제가 가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작성자, 학과, 학습 날짜, 강의명, 강의 주제, 학습 목표 쭉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트 필기 부분 보시면 강의 들으면서 빠르게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저는 노트 필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언더라인으로 색연필로 표시를 하였어요. 그리고 주요 단서 부분에는 노트 필기 부분과 연결되도록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개념들을 적었고요. 그리고 제 스스로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림으로 바꾸어서 표현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스스로 혼자서 찾아봐야 할 내용이 있다면
선생님들께서 적으실 수 있도록 저도 베리 문화 변형 찾아보기 이렇게 적는,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동그라미까지 동그랗게 쳐놓는 그런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약하기에도 이 내용, 노트 필기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다기보다는 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노트 필기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것도 그런 방법도 좋지만 그것이 좀 힘드시다면 초기에는 오늘 노트 필기한 내용에서 내가 느꼈거나 혹은 내가 기억하고 싶은 부분만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 보시는 그런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학습 노트를 적으신 다음에 교수님들께 제출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밑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주요 단서 부분에 궁금하다고 적어 놓으신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적어 놓으시면 이제 교수님들께서 그 부분에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식으로 이 학습 노트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학습 성찰 일지가 있어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게 선생님들께서 받게 되시는 학습 성찰 일지입니다. 이 학습 성찰 일지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시도해보고 또 학습해야 할 내용을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의 어떠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성찰 일지를 통해서 자율성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또 실제적인 문제 상황을 통한 문제 해결력을 증진하는데 그 초기 도구로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법을 보시면 제가 학습 노트와 동일하게 여러분께서 보시기 편하도록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작성자나 위의 내용은 학습 노트와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라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수업에서 얼마나 집중했는지, 나는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이 부분을 스스로 평가해 보시는 거죠. 성찰이라는 개념 자체가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해보고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의 시작으로서 내 스스로에 대한 질문 그리고 평가를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강의를 듣고 나서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해보는 겁니다. 새롭게 알게 된 것, 수업 중 기억에 남는 한마디, 그리고 이해되지 않고 궁금한 것, 그리고 나의 경험과 연결된 새로운 배움이라고 해서 4가지 범주로 해서 정리를 해보시는 건데요. 새롭게 알게 된 건 말 그대로 새롭게 배운 개념을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전에 알고 있던 것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 알게 된 개념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장기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을 그냥 새로 알게 된 것만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연결해 보는 거예요. 자, 그 예시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수업 중 기억에 남는 한마디는 수업 중에 교과서에서 보게 된 한 줄, 2줄, 혹은 교수님의 강의 중 한마디가 번뜩 뜨이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번뜩 뜨이는 혹은 감동을 주는 그런 한마디가 있다면 여기에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중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성찰 일지를 적으려고 보니 기억나는 한마디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고 궁금한 내용이 있어요. 강의를 들었고 교과서를 읽어보았는데 그래도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여기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 맨 마지막 부분에 또 교수님들이 적어주시는 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궁금한 부분을 적어 놓으시면 교수님들이 1대1로 그 궁금증을 풀어주시는 또 그런 어떠한 그런 칸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경험과 연결된 새로운 배움 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혹은 재학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미 현장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 현장에서 실천 지식을 매일매일 열심히 쌓고 계실 텐데 그 부분과 연결된 학문적인 배움이 있다면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칸에서 내가 업무 현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배운 내용을 보니 그것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었겠다. 혹은 내가 정말 그때 잘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다 라는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다면 이 칸에 적어주시면 적으면서 스스로 더욱더 기억하실 수 있고 각인하실 수 있는 거죠. 적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만 흘려보낸다면 오늘의 이 귀중한 깨달음을 또 업무 현장에서 바쁘시니까요. 그쵸? 신경 쓰실 것도 많으시고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시지 않도록 또 한 번 더 적으면서 머릿속에 깊게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또 성찰일지를 적으면서 학습 노트를 적으면서 그런 모든 과정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도록 이 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스스로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잠시라도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주 짧게 적으실 수 있도록 작은 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예시 방법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그 다음을 보시면 제가 이제 직접 작성한 예시입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보면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학습 노트보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제 이름하고 학과를 적었습니다. 학습 날짜 적었고요. 이 학습 날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강의 계획서와 맞춰서 동일하게 적어주시고요. 강의명, 과목명, 수강 과목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교수님 이름 적어주세요. 저는 스스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나는 오늘 수업에서 얼마나 집중했는지. 완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3점을 줬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래도 꽤 많이 이해한 것 같아서 4점을 주었습니다. 너무 강팍하게 점수 주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번 주 강의를 듣고 나서 한 부분들입니다. 서로과 알게 된 것. 저는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그 학습 노트에서 정리했던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 성찰 일지를 적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습 노트에 적었던 게 다문화 사회복지론에서 제가 연구원으로서 전공한 과목이 저도 학부부터 박사 때까지 사회복지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공하면서 들었던 과목 그리고 제가 또 강의했던 그런 내용들 중에서 정리를 한 건데 다문화 사회복지론을 기반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건 동아주의 모델을 그 강의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동아주의 모델이 이주해온 외국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온전히 존재하도록 한다기보다는 정말 우리나라로 완전히 흡수되기를 지향하면서 지원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동화주의, 뭔가 하나가 되는 듯한 뭔가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주는 개념이지만 사실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알고 보면 그 외국인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한국인으로 완전히 흡수되길.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 한국 음식 잘 먹고 한국어 써야지. 그리고 너가 한국어로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야지 라는 인식이 기반하고 있는 것이 동아주의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동아주의 모델을 저도 원래 알고는 있었어요. 동화라는 개념? 사실 선생님들 모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 전공이 아니신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새롭게 다문화사회복지론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문화에서 만들어낼 때 그런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낼 때 기반으로 하는 동아주의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를 이루어내는 그런 동화와 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그리고 수업 중 기억에 남는 한마디는 이런 내용이죠. 소수자, 외국인 노동자가 외로운 혹은 안쓰럽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을 존중해야 되고 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죠. 그리고 세계적인 시민이기도 하고요. 저희 모두와 동일하게요. 그리고 노동자예요. 그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존중받고 또 원래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적을 가진 우리 모두 원주민들과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야 한다.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었고 교수님도 강조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에 굉장히 남아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고 궁금한 부분이 그래도 있었어요. 다문화 모델에 속한 그 두 가지 주의가 있는데 문화다원주의랑 다문화주의가 있어요. 되게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문화다원, 다문화. 굉장히 비슷한데 하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확한 구별을 완전히 이해를 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나라별로 문화다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있을 것이고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그 나라의 정책들은 어떤지, 그 나라의 국민들의 인식은 어떤지 정확한 예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이 학습 성찰 일지를 본 교수님이 이 교수님 조언 부분에 적어주시든지 혹은 다음 강의 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뭔가 학생만의 권리를 누리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경험과 연결된 새로운 배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사나 혹은 사회복지 분야 연구원으로 있을 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겠죠. 그랬을 때 적은 내용을 보면 결혼 이주 여성들의 적응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 저도 동아주의 모델적인 인식을 가지고 무조건 한국을 그 여성들에게 주입시켜서 한국인이기만을 지향하는 자세를 가졌었던 거예요. 저도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그 여성들을 위한 거였지만 그 기반에 깔린 저의 인식은 한국에 왔으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한국어를 익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거에만 집중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서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운영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분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혹은 그분들이 그런 다문화 가정을 꾸렸을 거 아니에요. 그 다문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자녀들에게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엄마 나라의 그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분명히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거에 기반은 이 동아주의 모델의 인식이 제 안에 있었던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성찰하는 기회가 됐던 거죠. 이렇게 일지를 기록을 하면서 성찰해보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학습을 방해할 요인이 있었는지 적었는데 선생님도 모두 다 일하시니까요. 업무 과다로 인한 피곤함 때문에 3시간씩의 강의를 연달아 듣다 보면 집중력이 흐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기 어려웠던 그런 한계로 적었고 그래서 금요일에는 불금을 갖지 않고 최대한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 조정에 신경 써야 되겠다라는 자기 다짐을 적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학습 노트와 학습 성찰 일지를 활용하시게 되실 거세요. 모든 과목에 사용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교수님들께서 더 안내해 주시는 내용이 있으시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과목 한 과목을 선택하셔서 이 성찰 일지와 학습 노트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학기가 지금 학기가 학기 중간에 있지만 학기가 모두 마쳐진 후에 이것들을 다 제출하실 때 가장 많이 제출해 주신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것에 맞는 보상이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수고롭고 번거롭고 낯서시겠지만 열심히 이 작업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언제든지 이 작업을 하시다가 잘 모르겠거나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성인학습지원센터에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학기 한 학기 쌓일수록 선생님들의 학습 성찰 일지와 학습 노트를 통해서 선생님들만의 책이 한 권 완성되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가지시기를 기대해 보면서 선생님들께 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